네, 안녕하십니까. 영 아이디어 공개 오디션의 진행을 맡은 인사과 인재양성 팀장 박연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 아이디어 공개 오디션을 위해 몇 날 며칠을 세면서 발표를 준비해 오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발표자 여러분들 손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쪽에 계시네요. 네. 다음 도민평가단 여러분들 손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오늘 행사장 안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오늘 행사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젊은 직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도정 시책에 반영하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이끄는 역량 있는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 6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공모했습니다. 기존에 추진되어 온 공모 제도가 아이디어 모집 수준이었다면 이번 공모는 제안자가 직접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새로운 형태의 공모전으로 올해 처음 마련된 행사입니다. 137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될 만큼 직원들의 큰 관심과 참여가 있었고요. 오늘 이 자리는 서류 심사를 거쳐 예선을 통과한 10개 팀 중에 5개 팀을 최종 선정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오늘 최종 선정된 5개 팀에게는 인사 가점과 성과 상여금 최고 등급, 그리고 성과를 내면 특별 승급과 해외 연수 기회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젊은 직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경기도의 혁신으로 연결되는 발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영 아이디어 공개 오디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행사 시작에 앞서 국민의례를 진행하겠습니다. 국민의례는 애국가 제창을 제외하고 국기에 대한 경례만 진행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윤병집 자책정 국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무대 위로 자책정 국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체행정국장입니다. 정말 많이 연말을 바쁠 텐데 이렇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 우수 제안을 선정해주기 위해서 참석하신 8분의 심사위원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자리에 같이 참석하신 도민평가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도청에 젊고 참신한 인재들이 아이디어를 제안을 하고 그 아이디어를 실현을 시켜서 정말 글로벌 스탠다드, 대한민국의 스탠다드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고요. 이름하여 영 아이디어 공개 오디션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영 아이디어는 직원들이 정말 젊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을 해서 실현시킴으로써 도정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 또한 프로젝트의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서 도지사께 직접 보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파격적인 체계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수 제안에 채택되어서 국도정 주요 과제에 선정이 되면은 특별 승진을 비롯해서 각종 재정적인 인센티브도 부여가 되겠고요. 또한 이 과제를 정말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 과제만을 전담 추진하기 위한 프로젝트 팀 발령도 내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본인들의 당사자들의 의사 결정에 따라서 국내에 훈련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영 아이디어, 오늘 이 자리가 우리 그 경기도청의 어떤 그 새로운 바람과 기풍을 불어넣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개 팀 모두 참신한 아이디어를 훌륭하게 발표해서 어차피 순위가 가려지겠지만은 모쪼록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제 지사님께서 지금 같은 시간에 수원역에서 행사가 있으셔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하셨는데요. 이따 그 시상식 때는 지사님께서 참석을 하셔서 여기 계신 분들의 감사를 표시하고 수상하신 분들에 대한 격려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길 바라면서 제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책정 국장님께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영 아이디어 공개 오디션이 어떤 과정을 거쳐 오늘 행사까지 오게 되었는지 인사과장님의 경과보고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인사과장 이원장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직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 수행하여 성과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 마련하는 등 도정 혁신과 동시에 역량 있는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서 영 아이디어 공모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국도정의 주요 시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젊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2015년 9월 2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총 137건의 아이디어를 접수를 받아서 2015년 10월 19일부터 10월 30일까지 소관 부서에서 독창성과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서 55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55건에 대한 영 아이디어에 대해서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외부 전문가 9분을 구성하고 2015년 11월 4일부터 11월 11일까지 독창성, 경제성, 효율성, 지속성, 파급 효과 등을 항목의 서면 심사를 통해서 최종 10개 건을 선정해서 오늘 공개 오디션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공개 오디션은 경기도민과 경기도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각 팀별로 제안된 아이디어에 대해서 공개 심사를 받는 것이고, 심사위원단은 외부 전문가뿐만 아니라 도민평가단이 함께 심사하며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인사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올해 처음 진행되는 영 아이디어 공개 오디션은 직원들의 참여와 관심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 영 아이디어 회의부터 오디션이 개최되는 오늘까지 발표자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연습해 왔는지 궁금하시죠?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세상의 모습은 수시로 변하고 참신한 정책과 아이디어에 대한 갈증은 결코 변하지 않죠.
오디션은 최고의 정책 아이디어를 선발하는 자리인데요. 원인 분석, 율성, 현실 가능성을 고려한 창의적인 정책 발상. 영 아이디어 오디션은 전문 심사위원과 100명의 도민 평가단이 선정하는 가장 공정한 공개 등용문이죠. 이제껏 본 적 없는 스타일과 독창성을 갖춘 웰메이드 정책 아이디어를 찾아낼 겁니다. 반드시 이제 우리가 만날 아이디어들은 경기도에서 가장 영롱하게 빛나는 정책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 아이디어 오디션이죠. 경기도민이 원하는 참신한 인재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총 137개의 공모 접수 아이디어 중 서류 심사 등을 통해 최종 후보에 오른 10개 팀은 이제 심사위원과 100명의 도민 평가단 마음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는 아이디어 자체만으로 편견을 깨뜨릴 진정한 영 아이디어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경기도 정책활동의 저변을 확장하고 새로운 유형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영 아이디어의 힘이죠. 우리는 모든 준비를 끝냈습니다. 드디어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맞이할 시간입니다. 과연 그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렛츠고! 채움, 나눔, 공유, 중고차, 수출, 카프TV 책임있습니다. 도민의 행복과 안전을 드론으로 출산율을 높이자! 주식회사 경기도의 자산을 빵빵하게 늘리겠습니다. 싱싱하고 안전한 먹거리. 이젠 집에서 즐기시죠. 골라보는 재미가 있는 경기도 31개 테마파크. 전 세계에 생중계하겠습니다. 안전한 경기도 제가 하겠습니다. 경기도 기업 유치 비법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신청사 우리의 미래입니다. 고지사를 내선하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지사 남경필입니다. 경기도를 바꿀 참신한 영 아이디어, 치열한 경쟁 끝에 오디션 본선에 오른 10개 팀에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선발되는 5개 팀의 영 아이디어는 세상을 바꾸는 정책으로 성숙될 것입니다. 도에서도 팍팍 지원하겠습니다. 영 아이디어 화이팅! 성과에 따라 적극적 예산 지원, 프로젝트팀 인사 발령, 국내외 연수기회 부여, 아이디어의 정책적 반영과 활용, 특별 승진, 승급 실적 가점의 최강 인센티브까지 영 아이디어 공개 오디션은 젊은 기회와 가능성을 열기 위해 달려갑니다. 영 아이디어 공개 오디션, 지금부터 그 새로운 시작이 열립니다. 네, 영상만 보더라도 이번 영아이디어 공개 오디션을 위한 직원들의 노력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젊고 새로운 정책을 선정하는 데 있어 도민평가단께서 직접 투표하시는 것도 큰 의미가 있는데요. 일단 심사 방법이 중요하겠죠. 발표자분들도 어떻게 발표를 하게 될 것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평가는 전문가 심사가 90%, 도민들의 현장 심사가 10% 들어가게 됩니다. 먼저 도민평가단 여러분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TV 프로그램을 통해 많이 보셨을 텐데요. 화면을 보시면 리모컨이 나옵니다. 1번이 있고 2번, 3번, 4번, 5번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1번이 화면에 써 있는 것처럼 60점이고요. 2번이 70점, 3번이 80점, 4번이 90점, 5번이 100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발표가 내 마음에 100% 들었다 그러면 5번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조금만이 미흡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번 60점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점수를 눌러주세요라고 외치면 1번부터 5번 사이에 자유롭게 점수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시면 버튼 윗부분이 초록색 불로 깜빡깜빡거립니다. 깜빡깜빡거리면 여러분이 누르신 점수가 제대로 입력이 된 것이고요.
점수를 눌렀는데 기기에 초록불이 안 들어온다 하시는 분은 조용히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직원이 가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자면 발표가 너무 미흡하다고 해서 최하의 점수도 아깝다고 생각하시고 점수를 아예 누르지 않는 분도 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오히려 평가 점수가 높게 나올 수도 있는데요. 도민 평가 점수는 평균으로 계산이 되니까 이 점 감안하셔서 한 분 한 분 발표가 끝날 때마다 투표를 거부하지 마시고 반드시 리모컨 점수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모컨은 사용하신 후에 퇴장하실 때 접수처에 반드시 꼭 반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으로 영 아이디어 공개 오디션을 심사해 주실 심사위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셔서 공정한 심사를 해 주시겠는데요. 그럼 심사위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김병국 선임연구위원님이십니다. 수원대학교 김용훈 교수님이십니다. 경기대학교 이병양 교수님이십니다.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의 정영옥 선임연구위원님이십니다. 주식회사 비즈플랜 아이디어 고릴라의 안홍식 대표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청의 박민규 홍보보좌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선배 공무원이신 정응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심사의 심사위원장이자 한경대학교 남기용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럼 남기웅 심사위원장님께서 이번 공개 오디션에 참여한 각 팀에서 발표한 아이디어들을 어떠한 방법과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할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심사위원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호선회의에서 심사위원장을 맡게 된 한경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남기웅입니다. 영 아이디어 심사 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 오늘 영 아이디어 공개 오디션에 참가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도청 공무원들이 발표할 각 아이디어에 대한 심사 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 주체는 예부위원 8분과 도민평가단 100명이 심사하여 100점 만점으로 하고 예부위원 심사 90%, 도민평가단 10%가 반영되겠습니다. 심사 항목은 총 8개 항목으로 내용심사 70%, 발표심사 30%로 하겠습니다. 내용심사에서는 창의성, 경제성, 실효성, 효과성을 심사하고 발표 심사에는 표현력, 구성력, 대응력, 호응도를 심사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창의성은 새로운 내용 여부와 타 사례 참고 및 모방 여부를 합니다. 경제성은 인력, 시간, 비용, 투입 대비 개선 효과가 있는지 여부. 실효성은 장기간 지속 가능한지의 여부를 심사합니다. 효과성은 타 기관 적용 여부와 횟수나 수혜자는 많은지의 여부, 그리고 표현력은 설득력 있고 효과적으로 전달했는지의 여부, 구성력은 자료 준비의 성실성, 시간 준수 여부, 시간이 초과되면 감점이 있습니다. 대응력은 제안 내용과 관련된 질의 및 답변에 충실했는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응도는 발표자에 대한 청중들에 대한 이해도, 반응 등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청중 여러분께서도 발표 내용을 보시고 뜨거운 성의를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영 아이디어에 대한 경기도청 공무원들이 발표가 잘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도민평가단들도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기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공정한 기준으로 이번 오디션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아이디어 공개 오디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류 심사를 거쳐 선발된 총 10개 팀의 발표로 진행이 됩니다. 각 팀의 발표 시간은 총 5분입니다. 발표자분들께서는 정해진 시간 동안 최대한 발표를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데요. 1분이 남았을 때 팻말을 들어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제한된 시간이 넘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표가 종료되면 심사위원분들의 질의응답이 5분간 진행됩니다. 발표에 궁금한 점이 있으신 심사위원께서는 질문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발표자의 응답 시간은 1분 이내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 아이디어 공개 오디션을 시작하겠습니다. 특별히 팀 소개는 제가 아닌 매력적인 남자분께서 해주시겠는데요. 네, 저도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첫 번째 발표팀 소개 부탁드릴게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 일본 도쿄 미드타운, 캐나다 오타와 올드 몬트리올 포트, 독일 헤센 슈발바크. 이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제 경기도가 가져올 차례입니다. 경기도 자산의 스마트한 관리에 대해서 성감도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자산은 26조 원이 넘습니다. 토지도 수원시의 3배가 넘는 1억 1,300만 평입니다. 그런데 그 토지에 대한 임대 사용료는 232억 원에 불과합니다. 수익률이 0.1%도 안 되는 거죠. 개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유재산이 많은 선감도를 주목하게 되었고 이 섬의 아픈 과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일제강점기인 1942년 일제는 전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선감학원이라는 시설을 지은 뒤 불황아, 고아 등 400여 명을 끌고 와 강제도역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은 해방 후에도 존속되면서 일제가 하던 짓과 똑같은 만행을 되풀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감학원에는 8세에서 18세 청소년 400여 명이 끌려와 강제 수용됐고 폭력과 배고픔을 참지 못해 탈출하려다 숨진 사람만 수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감학원은 해방 후부터 1982년까지 경기도가 직접 운영했지만 몇 명이 수용됐고 몇 명이 죽었는지 기록조차 없습니다. 진상규명이 우선돼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소년들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전하는 듯하군요. 그럼 이제 선감도의 실태를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감도는 전체 면적의 67%가 도유지입니다. 주민의 토지가 혼재되어 있고 접근성이 매우 열악합니다. 주민들은 경기도의 강력한 리더십을 기대하고 있지만 행정재산은 나날이 쇠퇴해져 가고 있습니다. 선감도에 있는 경기도 땅은 총 76만 평입니다. 일반 재산도 11만 평이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주민들의 토지와 혼재되어 있어 비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선감도에 있는 대표적인 행정재산입니다. 경기도 평생대학인데요. 총 면적의 37%가 민간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활용도도 매우 저조합니다.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감도의 꿈 프로젝트의 기본 방향을 어떻게 하면 소년들의 마음을 유래줄까? 그리고 주민과 함께 가자. 세 번째로 그런 번영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수익을 창출할까? 이 세 가지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먼저 어떻게 하면 소년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먼저 진상조사가 필요합니다. 사과와 반성은 당연한 몫이고요. 명예회복 및 보상, 위령사업도 필요합니다. 이곳은 구 선감학원이 있던 경기도 창작센터입니다. 이곳을 역사관과 교육관으로 리모델링해야 합니다. 그리고
초라하게 서 있는 추모비도 위령탑으로 대신해줘야 되고요. 해마다 위령제도 지내줘야 됩니다. 유해를 발굴해서 한 분이라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드려야 됩니다. 무엇을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주민들이 가진 것은 갯벌과 포도밭뿐입니다. 경기도 또한 관광객이 없는 테마파크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함께 마스터 플랜을 계획하고 만들어서 이 선감도를 남이섬에 버금가는 아름답고 따뜻한 관광 명소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려면 지속 가능한 수익이 기본이 돼야 되는데요.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해야 됩니다. 특히 선감도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파워 앵커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올랜드에 있는 테마파크입니다. 18,000평이지만 작지만 연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모이고 있습니다. 성경의 스토리텔링을 연극으로 재현하고 유물을 주기적으로 순환 전시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국내에 도입될 경우 약 9,000개의 일자리 창출과 이들 약 4,000명의 관광객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한옥 호텔과 해넘이 멜빈 카운티도 계획해 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시설을 계획해서 사업성을 분석해 보니 선감도 땅의 10분의 1만 개발해도 수익이 245억 원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진상조사가 먼저 돼야 되겠고요. 주민들과 협의해서 마스터 플랜을 만든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임대가 종료되는 대로 공사가 착공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활용도가 낮은 공유재산을 이용해서 선감도의 아픔을 치유하고 경기도의 시설도 활성화하겠습니다. 낙후된 지역 주민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을 주겠습니다. 더 나아가 경기도의 자산을 튼튼하게 만드는 최초의 시범사업을 펼쳐보겠습니다. 스마트한 자산 관리는 경기도민 모두의 행복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시간 5분이 종료됐습니다. 5분을 살짝 넘기셨습니다. 네, 심사위원분들께서는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민규 자문관입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발표, 정말 노력하신 흔적이 보이는데요. 저는 그 성감도 갖고 있는 역사적 도의 어떤 아픔을 드러내고 그걸 뒤딛고 다시 새롭게 가는 도전에는 너무나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데요. 결론적으로 하려는 수행 과제인 테마파크라든지 이러한 모든 시도들이 구체성이나 실효성이나 지속 가능성에서 많이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이 세 가지 말고 혹시 좀 다른, 그러니까 세 가지 선택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과연 이게 재정 투입 대비 지속 가능할 건가에 대해서는 과거에 경기도가 추진했었던 여러 가지 테마파크 도입 사례들이 잘 안 됐는데 성감도만의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공무원 공직 생활을 안산시에서 시작했습니다. 대부 출장소에 근무할 때 성감도를 많이 가봤는데요. 성감도의 유일한 통로는 아시다시피 시와 방주제입니다. 지방도 313호선이고요. 주민수도 750명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열악하고 경기도에서 그 여주시 점동면과 성감도가 유일한 벽지로 남아 있습니다. 이 벽지에 또 행정재산이 과반수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벽지에 신도시, 산업단지 안 됩니다. 그리고 현재 아까 보시다시피 5개의 테마파크와 1개의 테마파크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저는 고민해 봤습니다. 예전부터 기세가 센 땅에는 종교시설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교시설이 좀 여러 가지 편견이 있겠지만 제가 낸 아이디어는 어느 선을 넘어서야 저희도 발전한다고 봅니다. 선 안에서는 발전이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도 얼굴만 쳐다보면 발전이 없습니다. 손을 잡고 껴안고 그래야 발전이 됩니다. 갇혀진 테두리 내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넓은 아이디어를 공부해가지고 제가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거고요. 솔직히 저도 많은 시설을 고민해 봤습니다. 근데 이 소년들의 오는을 달래주지 않으면
절대 저 섬은 발전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저는 이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제가 이 서면 심사할 때부터 좀 봤었던 건데 하나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하신 것 중에 두 번째 방향인데 현재 그 섬 안에 있는 주민들하고 같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은 주민이 주도를 하는 형태를 띠고 결국 그 테마파크를 뭘 하든 간에 이익이 주민한테 돌아갈 때 가장 효과적인 거거든요. 주민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참여시켜서 처음과 끝을 그 산출물까지 주민한테 줄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셨는지 하는 거고, 이 투자 비용을 공유재산 매각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언뜻 보니까 지금 외부에 시설 그 업자들을 들어와서 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때 공유재산에서 플러스 되는 그 돈 재정이 어떤 형태로 그 도에 유입이 되는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서 밝히지만 선감도의 주민들도 저 선감도의 아픔에 어떻게 보면 공모자입니다. 저 선감학원 아이들이 도망갔을 때 집에 숨어 있으면은 신고를 합니다. 선감학원에. 그러면 그 신고를 받아서 밀가루 2포대 받아갖고 또 신고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해자인데 저분들과 같이 이 선감의 아픔을 치유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냐? 일단 주민들께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섬에 살고 있고 이 섬에 아픈 과거가 있는데 그대로 방치하고 계속 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저와 함께 이 섬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름다운 관광의 명소로 만들겠습니까? 설득을 우선 하고요. 같이 같은 계획을 갖고 머리를 맞대고 같이 마스터 플랜을 만들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제시했던 3가지 아이템을 가지고서 찬반 의견도 많이 듣고 견제도 많이 받고 균형도 챙겨서 주민과 합의된 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제가 3가지 시설을 갖고 있는데 저게 다 도유재산에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도유재산이 발전이 돼야 저 섬에 관광객도 모여드리고 또 민간이 포도밭, 또 갯벌 축제, 뭐 여러 가지 활동적인 것도 많이 진행이 되겠고요. 궁극적으로는 저 주변에 있는 일반 재산의 가치가 총 300억이고 저기에 있는 총 재산이 1000억입니다. 그 1000억이 집가 상승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은 더욱더 토지의 활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서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끝으로 주민도 발전하고 저희 도의 자산도 많이 늘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제 1편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공유재산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땅은 수원시 면적의 3배가 넘는 땅이 많습니다. 이 섬을 기반으로 해서 이 섬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더 많은 공유재산이 우리 도민의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추진 주체가 누가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 방안에 보면은 뭐 도시공사라든지 뭐 이런 데서 뭐 LH나 이런 데서 한 방안도 제시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 사업이 사업성이 있어서 수지받는 사업이 돼서 민간 자본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그 추모공원적인 성격이 강화했을 때 그걸 가지고 얼마나 그 외부의 그 관광객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효과가 있을지가 약간 의심이 들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일반 방문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사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민간인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거든 사업성 분석은 해보셨는지 그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보여드렸던 테마파크는 그 미국에 있는 홀리랜드 익스피어런스라는 테마파크입니다. 저 테마파크는 원래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청라지구에 유치가 약속이 돼 있었고 기본 계획까지 다 수립했다가 2012년도에 포스코와 인천시 그리고 저 재단이 토지 가격과의 마찰 때문에 무산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무산된 사례에서 나오는 기대 효과를 제가 좀 인용을 해왔습니다.
만약에 저 테마파크를 가서 제가 선감도의 아픔도 알려주고 우리 우리 도가 저 토지를 외투기업 수준으로 임대를 하겠다고 보장을 해주면은 충분히 유치 가능성도 있고, 저 아시다시피 저희 나라의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모일 것으로 예상이 되죠. 일단 수도권에서는 1박 2일 오겠지만 교통이 안 좋기 때문에 외지에서는 한 2박 3일 정도의 체류형으로 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수요를 저희들은 섬 전체에서 특히 우리가 계획했던 5개 테마파크, 6개 테마파크하고 또 주민들의 토지, 민박들을 이용해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그런 계획안을 마련을 했던 것입니다. 네, 더 이상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응답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넥스트 성감도 팀에게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제 발표에 대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수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1번이 60점, 2번이 70점, 3번이 80점, 4번이 90점, 5번이 100점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자유롭게 마음에 드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충분한 시간을 드린 것 같습니다. 5초 더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네, 투표를 종료합니다. 넥스트 성감도 팀은 몇 점을 받게 될까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네, 집계하는데 시간이 좀 소요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 발표한 넥스트 성감도 팀 점수가 궁금한데요. 네, 집계가 완료됐습니다. 점수 확인 바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점수 확인이라고 하면 큐라고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확인 큐! 네, 74점입니다. 네, 첫 번째로 발표한 넥스트 성감도 팀의 발표는 74점입니다. 100점 만점 중에 74점을 받았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두 번째 발표가 있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국내 첨단 드론 신사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방안, 무인 항공기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산업, 그 산업의 가능성을 여러분은 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드론 드림팀의 박주현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나는 드론 보신 적 있나요? 저 앞에 준비된 드론은 상업용 드론으로 바다, 산과 같은 지형이를 날면서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방송 또는 영화 촬영용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드론 시장은 연평균 20%의 성장률로 빠르게 성장하여 2022년에는 114억 달러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도 산업 발전을 위해서 드론 산업 필수겠죠. 드론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기술 혁신과 융합, 법, 제도 및 인프라 지원이 필요합니다. 대통령께서도 드론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상업적 목적에 이르기까지 무인기의 활용이 급속하게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신상품, 신시장, 융합 신산업을 창출하는 빅뱅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렇게 드론이 신성장 사업으로 급부상하면서 국가 각 부처는 물론 경기도에서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범사업 문제점은 없을까요? 여러 부처에서 한 분야에 대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사업 내용이 중복되고 총괄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내 비행 금지 구역과 허가 구역을 살펴보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음껏 드론을 날릴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저희 드론 드림팀에서는 경기도의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해서
전문가 교육, 창업 지원, 그리고 기술 개발을 연계한 사업 실행 방안에 대해서 구상해 보았습니다. 바로 넥스트 경기 드론밸리인데요. 드론밸리는 레저 교육, 드론 창업, 그리고 첨단 농업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레저 교육 밸리는 우수한 경관과 레저 산업이 발달한 양평군을 중심으로 드론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드론과 캠핑을 결합한 드론핑, 그리고 드론 레이싱, 익스트림을 즐기면서 드론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드론 교육센터에서 비행 기술과 드론 수리, 영상 분석과 같은 전문 교육을 제공하여 좀 더 안전하고 즐겁게 드론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를 중심으로 드론 창업 밸리를 조성하여 드론 제조에 필요한 기술 개발과 신기술 융합 생태계를 구축하여 기업이 서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디션을 통해 우수 기업을 선정하고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제공하여 새로 시작하는 중소기업과 투자자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마지막 첨단 농업 밸리는 안성시를 중심으로 첨단 농업 연구 시범단지를 조성하여 드론으로 농업 환경과 생육을 예측하고 무인 방제 시스템을 실현하여 농민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경기도 드론 산업 발전으로 교량 안전 검사, 도로 사명 검사, 야간 산불 감시를 좀 더 안전하게, 도난된 차량을 하늘 위에서 신속하게 찾고, 물건을 주문하면 30분 안에 내 집 마당으로 배송받고,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드론 구조대 출동으로 귀중한 생명을 살리고, 첨단 농업, 정밀 농업 실현으로 농업 생산량을 향상시키는 내 손목이 작은 드론과 함께하는 미래. 안전하고 행복한 경기도 드론으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시간 5분이 종료됐습니다. 시간 안에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심사위원들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드론을 가지고 아주 도심 속속에 그 택배까지 배달하는 그 신뢰가 있는데요. 현재 이 팀에서는 한국의 드론의 기술 수준이라고 할까요? 그 수준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현재 통계상으로 2013년 기준 세계 순위는 저희 국가 세계 드론 기술 순위는 7위라고 이제 통계상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지만 1위 국가인 미국과는 크게 기술 차이가 나지 않아서요. 이제 저희 정부와 지자체에서 그런 법적 기술적 지원을 통해서 약 세계 우위 선점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일 걸림돌이 제도적으로만 해결해 주면은 앞으로 드론이 뜨겠네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편히 쓰고 있는 스마트폰 기술처럼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 여쭤볼게요. 드론 산업이 최근에 와서 부각이 돼서 아이디어로 채택이 됐는데 지금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 경기도를 이제 한정을 했지만 다른 도에서도 똑같은 형태를 또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경기도만의 특출한 파급 효과가 창출이 됐을 때 이게 좀 경기도만의 어떤 특정한 이익을 창출해서 이게 좀 좋은 아이디어를 좀 뽑힐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보편적인 게 아닌가 하는 제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좀 풀어봐 주시고 그다음에 제목상 보면 두 번째 이 산업을 했을 때 일자리 창출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왜 이걸로 인해서 일자리가 어떻게 창출된다는 얘기를 왜 안 하셨는지 혹시 제가 좀 비판적인 게 아니라 좀 더 좀 생각을 어디까지 미치셨는지 해서 여쭤봅니다.
먼저 이제 저희 경기도에서는 이렇게 세계 1위 기업이죠. IT 1위 기업인 삼성도 있고요. LG와 같은 훌륭한 기업도 있고 또 우수한 인재가 있는 대학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도에 비해서 이제 빠르게 기술을 융합해서 기술 혁신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저희는 확신을 갖고 본 아이템을 구성을 하였고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은 저희가 약간 가렸지만 앞으로 이런 드론 제조를 비롯한 연간 사업이 활성화가 된다면 약 2,8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기대 효과, 경제적 기대 효과는 약 4억 5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산출해 보았습니다. 발표 잘 들었고요. 드론 신산업 육성이 필요한 건 알겠는데 이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기업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에 대한 구분이 별로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기술 개발하는데 기술 개발을 누가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팀에서 생각하시는 이 드론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 경기도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현재 저희가 앞에 말씀드렸는데 국가기관에서도 여러 비슷한 성향의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문제점이 컨트롤 타워가 없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희 국가 각 부처와 연계를 해서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서 이런 드론 사업을 활성화시키고요. 그리고 기술 개발은 이제 새로 기업에서 하고 이런 제도적 지원을 도에서 제도적 지원을 통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 없으시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네. 성감도랑 안산에 있는 그 드론 만약에 산업 육성할 때 제가 보기엔 농업도 중요하고 관광도 중요하지만 결국 드론 산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중앙부처에서 있던 걸 도가 총괄기획하겠다라는 제안인 것 같은데요. 이건 그냥 생각인데 아이디어 오디션이니까 성감도가 너무 그 땅에 대한 공유재산을 올리자는 첫 번째 발표자가 너무 취지는 좋았는데 실행 계획상의 경제성이나 효과성이 있을까를 고민이 들었는데 1번 아이디어, 2번 아이디어 합쳐서 성감도의 드론 센터를 만드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좋은 조언으로 받아들이고 만약에 이제 저희가 뽑힌다면 선정이 된다면 이렇게 실행할 수 있도록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질의응답 마무리하겠습니다. 드론 드림팀에게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잘했다 하면 100점을, 미흡했다 하면 60점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넥스트 성감도 팀은 74점을 받았습니다. 이번 드론 드림팀은 몇 점을 받게 될까요? 네, 5초 더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네, 투표를 종료합니다. 두 번째 팀까지 발표를 듣고 투표까지 종료했습니다. 첫 번째 팀의 점수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국내 첨단 드론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발표를 하셨습니다. 네, 점수가 궁금한데요. 네, 집계가 완료됐습니다. 그럼 드론 드림팀의 발표 점수를 확인하겠습니다. 점수 확인하면 Q라고 외쳐주시는 거 아시죠? 네, 점수 확인 Q! 네, 79점입니다. 좋은 점수 받으셨습니다. 두 번째 팀까지 만나봤고요. 이제 세 번째 팀을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이혼 여성 냉동 난자 비용 지원. 결혼은 갈수록 늦게 하고 출산율은 낮아지고 저출산 고령화로 접어드는데 임신이 어려워지고 있는 부부들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 오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은영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우리나라 저출산 현황과 문제점, 원인 그리고 해결 방안입니다. 세계 224개국 중 222. 14년 합계 출산율 1.205명으로 세계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 출산 연령의 증가와 출생아 수 감소.
나날이 증가하는 난임 부부 수. 이것이 우리나라 출산 현실입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는 2030년에 정점을 이루다가 급속히 감속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면 노동인구의 감소와 부양인구의 증가로 경제 침체가 불가피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가치관의 변화와 사회적, 경제적 영향으로 혼인 연령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혼인 연령이 높아지면 가임 기간이 축소되고 둘째 아이 이상 출산을 기피하며 연령에 따라 임신력이 감소합니다. 그럼 화면으로 연령에 따른 난자의 차이를 비교해 보시겠습니다. 왼쪽은 태양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20대 여성의 건강한 난자입니다. 오른쪽은 태아된 30대 여성의 비정상 난자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난자는 노화되어 비정상 난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이런 난자는 임신이 되기도 힘들고 되더라도 유산이 되기 쉽습니다. 이에 요즘 새롭게 등장한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냉동 난자입니다. 결혼과 출산 시기가 늦어지다 보니 새로운 풍속도가 생겼습니다. 나중을 위해서 정자와 난자를 냉동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난자 냉동을 결심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습니다. 35살이 넘으면 난자 생산력이 급격히 감소해 난임과 염색체 이상 확률이 커지는데 결혼과 출산 연령은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 보고서에 따르면 20대 여성의 난자를 공여받을 시 30대에도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냉동 난자를 해동 후 생존율이 높아졌고 수정 및 임신 성공률은 신생 난자의 성공률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냉동 난자 비용은 약 300만 원으로 경제력이 낮은 여성에겐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미혼 여성 냉동 난자 비용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지원 기준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을 참고했습니다. 지원 자격은 평균 혼인 연령을 넘긴 만 30세에서 가입력을 감안한 35세 미혼 여성으로 월 평균 소득의 150% 이하인 자로 정하였습니다. 지원 내용은 회당 150만 원 범위 내 최대 3회로 냉동 난자 10개까지 5년간 냉동 비용입니다. 만 30세 미만이라도 만 30세 미만이라도 항암 치료 및 질병 등으로 생식 기능 저하가 우려될 경우엔 경제력에 따라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젊은 나이에 결혼하고 출생하는 것이므로 혼인 연령을 낮추는 인식 개선 사업을 더불어 제안합니다. 고령 임신의 부작용과 인구 감소의 문제점을 중고등학생에게 교육시켜 출산의 중요성을 높이고 젊은 나이에 결혼할 수 있도록 인식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또한 30대 미만 예비부부에게 결혼 비용을 지원하여 일찍 결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출산과 연결되게 하기 위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마련되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정책을 만들어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제안은 생식기능 검사를 건강검진 항목에 추가하여 문제점을 사전에 발견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은 700년 뒤 인구 소멸 1호 국가로 우리나라를 지목했습니다. 저출산 탈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자녀가 없다면 우리의 미래도 없습니다. 끝으로 난임을 겪고 있는 여성의 글을 감상하시며 마치겠습니다.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지겨 난 놓아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때론 누군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시간 5분이 종료됐습니다. 5분을 살짝 넘기셨습니다. 그럼 심사위원분들 질의 부탁드립니다. 네, 되게 감동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정책적인 부분들은 되게 좋은데 이게 비용 지원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작은 금액이 아니어서 이게 정책이 시행되려면 그만큼의 예산이 되게 확보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없으셔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정부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난임 부부 시술비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근데 2017년도에는 이 난임 부부 시술비가 별도의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검진 그러니까 건강보험 항목에 포함되어 별도의 예산으로 추진되지 않습니다. 올해 현재 난임 부부 시술비 도비 예산액은 23억으로 시군비와 합하면 118억 정도 됩니다. 이 118억의 돈이 2017년부터는 별도의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난임 부부 시술비를 냉동난자 비용 지원비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제안하신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는지 혹시 검토는 해보셨나요? 예,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지금 난임 부부 시술비 같은 경우도 어떤 그 사안을 결정하기 전에 윤리학자라든지 의학자 관련된 시민단체 사람들이 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의견을 모아서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냉동난자 비용 지원도 이 사업이 실행되기 전에 관련 전문기관, 의료인뿐만 아니라 윤리계 그리고 시민단체 사람들과 같이 논의를 해서 서로 그러니까 서로 협의를 통해 어떤 합의점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 정책이 실시되지 않는다 해도 아마 음성적으로 냉동난자의 수요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라리 이것을 양성화하고 법제화해서 윤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걸 성공하려면 두 가지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미혼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한데 그 방안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미혼 여성들이 느낀다면 그것은 아직 얼마나 나이가 들면 임신이 하기 힘들다는 것을 좀 박수 한번 드려볼까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교육을 통해 교육을 통해서 미리 알린다면 지원자는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의학계, 두 번째 의학.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한데 그 방안 혹시 있는지? 예. 지금 사실은 인터넷 검색을 많이 해보면 현재 유명한 난임 부분에 의료인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냉동난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모아서 함께 그분들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추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추가 질문 없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오늘 긴장 좀 하신 것 같아요.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출산 탈출팀의 점수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버튼이 마련되어 있고요. 60점부터 100점까지
한 분 한 분 점수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평가단 대부분이 투표를 마치신 것 같습니다. 네, 5초를 더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네, 투표를 종료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팀까지 모두 투표가 종료됐습니다. 첫 번째 넥스트 성감도 팀이 74점을 받았고요. 두 번째 드론 드림팀은 79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평가단 점수가 이런 거고요. 앞에 전문가 심사위원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의 점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순위 변동이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점수가 낮게 나오더라도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큐 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점수 확인 큐! 네, 79점입니다. 좋은 점수 받으셨습니다. 그럼 네 번째 팀의 발표 만나보겠습니다. 소개 영상 함께 보시죠. 기업 유치에 따른 경기도 세수 확보 방안. 여기 불편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경기도가 기업을 많이 유치하는데 지방 세수는 증가하지 않고 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세정과 이정우입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는 일자리 창출과 우리 경제 살리기를 위해 기업 유치에 전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기업 유치로 경기도민은 갈수록 증가하고 일자리 창출은 타 시도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인 파주 LCD 산업단지, 이곳에서는 2013년 약 1,200억 원의 세금이 납부되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이 산업단지 유치를 위해 토지 확보에만 3년의 세월이 걸렸고 이에 따른 토지 보상 비용, 국비 지원, 법령 개정 등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행정 노력이 들어갔으나 1,200억 중 단 1%만이 우리 경기도에 돌아왔습니다. 왜 기업을 유치해도 세수가 없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지방세의 불합리한 구조와 운영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과세권입니다. 과세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에 근거해서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기업이 납부하는 지방세에는 주민세와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기도는 이 세금에 대한 과세권이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경기도는 주민세와 지방소득세의 세수가 0원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과세권이 없는 것이 기업을 유치해도 경제적 실익이 없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두 번째, 기업이 납부하는 지방세인 주민세의 한계가 있습니다. 주민세는 기업의 소득에 납부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경제가 좋아져서 기업의 소득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주민세는 이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또한 주민세는 누가 내느냐,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무려 7가지 종류로 나누어져서 납세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이유, 불합리한 지방소득세의 운영에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예산의 5%, 약 3천억 원의 규모 재정을 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육청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이 개정될 당시 정부가 이 재원 마련을 하기 위해 제시한 대안은 바로 지방소득세 세율의 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과세권이 없는 우리 경기도는 별도의 재원 마련 없이 매년 3천억 원의 지출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규모를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과 비교를 해보자면 내년도 서울시 누리과정 예산액인 2,500억보다 훨씬 많은 규모입니다. 지방세의 불합리한 구조와 그 운영 때문에 기업을 유치해도 경기도에 세수가 없는 문제점, 영 아이디어는 이렇게 해결합니다. 바로 간단하게 함께 가자는 겁니다. 먼저
납세자가 어려워하고 사회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7가지의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를 통합하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부과되는 것을 지방소득세, 법인에게 부과되는 것을 지방법인세로 단순화하고 현재 주민세의 세수 규모만큼 이 통합되는 세목의 세율을 조정하면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의 부담은 변하지 않고 세금 구조를 간단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와 지방법인세의 과세권을 우리 경기도도 갖는 것입니다. 현재 과세권을 가지고 있는 시군의 세수를 유지하면서 우리 경기도가 이 과세권을 가질 수 있는 논리, 저는 그 논리를 교육 재정 부담금의 재원 확보로 풀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지방소득세의 과세권을 갖고 이를 교부금으로 재원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도 과세권을 확보한다면 더욱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함께 간다면 납세자는 지방소득세 또는 지방법인세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고 우리 경기도의 시군은 소득 중심의 과세로 전환되어 경기가 좋아질수록 지방세도 자연스레 증가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는 기업 유치에 따른 세원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다 같이 잘 사는 경기도. 제 영 아이디어는 상생의 키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마치셨습니다. 5분을 살짝 넘기셨습니다. 심사위원분들 질문 부탁드립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게 경기도가 조례를 개정하거나 아니면 정책으로 추진해서 이 성과가 날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법을 개정해야만 되는 사안인지 궁금하네요. 중앙정부의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경기도만의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는 당연히 아닌데요. 저희 경기세정에서 이런 문제점을 먼저 알려드리고 다 같이 도단위 광역단체들을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아까 교부금 뭐 과세권이 뭐 그런 관련 과세권이 없는데 내는 거는 불합리하다는 지적에는 공감을 하는데 과세권이 있고 없고는 같은 광역자치단체라 하더라도 도시와 아니면 경기도가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세권이 아주 예민한 사항입니다. 말씀대로. 그렇지만 우리가 옛날부터 지방세가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를 보면 지금은 과세권이 시군에 있는 주민세가 처음 생겼을 때는 광역단위, 도단위의 세금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 변화와 여건이 변화되면서 우리 지방세법도 그리 개정이 되었고 지금은 소득과세 중심으로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권을 같이 공유하자는 거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불합리한 세원 구조는 분명히 국가적인 문제, 기재부나 행정자치부랑 논의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과세권을 도가 갖겠다고 한다면 경기도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도도 같이 이제 주장을 해야 될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이디어적인데 이거를 향후에 그러면 두꺼운 벽이라고 하는 중앙정부가 있고 도 간의 협력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런 거를 만약에 과제 채택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또 다른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 같아서 혹시 구상하는 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죠. 저희 경기세정에는 선례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2015년도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첫 확정신고를 받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지방소득세가 종전의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는 이 이유가 2007년 우리 경기도에서 관련 연구 용역을 제공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노력을 했고 그리고 타 시도에 공감을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2010년 지방소득세 이름만 변경이 됐지 달라진 건 없었지만 지속적인 협의 결과 올해 첫 확정신고를 성공리에 마무리했습니다.
저희 제안이 장벽이 두꺼운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문제를 제기해야 하고 이걸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질의응답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점수를 눌러주세요. 1번부터 5번까지 점수를 자유롭게 마음껏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발표였고요. 모든 분들이 점수를 눌러주신 것 같습니다. 5초 더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네, 투표를 종료합니다. 이렇게 해서 네 번째 발표자까지 만나봤습니다. 세수 튼튼팀은 과연 몇 점을 받게 될까요? 기업 유치에 따른 경기도 세수 확보를 주제로 발표를 하셨습니다. 네, 집계가 완료됐습니다. 점수 확인하면 Q라고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확인 Q! 네, 76점을 받으셨습니다. 현재까지 79점을 기록한 드론 드림팀, 저출산 탈출팀 공동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5번째 발표팀 만나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고지서, 스마트폰 연계로 도민과 소통. 소요 예산 없이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낸다는 것. 아주 작은 변화에서 시작합니다. 지방세, 이제 스마트폰으로 바로 결제해야죠.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안녕하세요. 태종과 임병기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세금고지서와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도민과 소통하는 스마트 세금 서비스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세금고지 문제점을 다룬 뉴스를 보시겠습니다. 요즘 이메일을 많이 쓰면서 우편물이 많이 줄었지만 유독 줄지 않는 우편물이 공공기관의 종이고지서입니다. 일부 고지서는 개인정보도 담고 있고 발급과 배송에 매년 250억 원이 들지만 공공기관들은 여전히 종이고지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아파트 우편함입니다. 간간히 꽂혀있는 우편물은 대부분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같은 공공기관 고지서입니다.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지만 이 고지서 한 장이면 이름과 주소는 물론 재산 상황 같은 개인정보를 쉽게 추리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이동통신사들의 요금 청구서는 이메일로 오는 경우가 80%에 이르고 카드사들 역시 절반 가까이 전자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금고지서를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경기도는 한 해 6,300만 건, 전국적으로 3억 건의 세금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 중 무려 98%가 종이고지서로 우편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등 전자고지는 2%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이메일 수신 확인이 안 되어서 종이고지서를 별도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 납부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고지서를 받은 도민의 80%가 은행에 방문하거나 ATM, CD기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뱅킹이나 위텍스 등 전자납부 비율은 20%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제안을 채택해 주시면 앞으로 만나게 될 스마트 세금 서비스를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러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먼저 스마트폰 고지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낮은 전자고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맞춤형 안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입니다. 첫째, 스마트폰 고지에 대한 법 개정입니다. 현재 지방세기본법 제28조에서 이메일은 송달 효력을 인정하고 있지만 스마트폰 고지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법 개정을 위하여 오는 12월 18일 한국지방세학회 세미나에서 경기도가 연구한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토론할 예정입니다. 이를 근거로 하여 행정자치부와 함께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도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등 도민에게 친숙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정보나 생활정보를 1:1 맞춤 안내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세금 서비스는 여러분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세금 납부하는 시간을 줄여주며 여러분의 빠르고 편리한 생활을 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얼마만큼 절약될까요?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8억 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납세자의 50%만 전자고지를 이용해도 경기도는 연간 100억 원, 전국적으로 480억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 세금 고지서를 선택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스마트 세금 서비스로 생활이 편리해질 것입니다. 경기도가 하면 세계 표준이 됩니다. 경기도가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시간 5분이 종료됐습니다. 5분 안에 발표를 마쳐주셨습니다. 심사위원들께서는 질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드시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는데, 이렇게 젊은 세대, 일단은 뭐 법 개정도 말씀하셨고 하셨는데, 일단은 이렇게 다 됐다라는 가정하에, 근데 젊은 세대들은 충분히 이제 수용이 가능한 부분인 것 같은데, 어르신 계층들은 아직도 이제 그쪽 분야에서는 많이 어려움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지금처럼 이렇게 이원화해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겠지만, 그분들을 모바일로 이렇게 끌어오실 수 있는 어떤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으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다양한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세 학회에서 저희들이 개선 방안을 발표하는데 설문조사를 먼저 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20대, 30대가 한 85% 정도의 호응도가 있었고요. 경이롭게도 50대, 60대에서도 한 75% 정도가 이것을 활용하겠다는 그런 설문조사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걸 다양한 이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메일 같은 거 2009년도에 도입했는데요. 그때 도입할 때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때 150원 정도 할인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파격적으로 허락해 주신 조례를 이제 개정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그 조례는 저희들이 담당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한 200원에서 300~400원 정도 이렇게 할인을 해드리고, 그리고 또 마일리지, 예전에 오래됐어요. 마일리지를 했었는데 이거는. 근데 요걸 또 도입하게 되면 그때 실효성이 별로 없었는데 그것도 조금 더 해서 어떤 지역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렇게 드릴 수 있지 않나. 다양하게 강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학회하고 행자부하고 세미나에서 이제 법이 개정되면은 될 수도 있겠는데, 제가 이거 딱 듣는 순간에 한 아이디어인지 모르겠는데 8억의 돈이 더 추가된다 그랬잖아요. 혹시 이제 뭐 다양한 앱을 사용하는 거는 뭐 한번 검토해 보셔야 돼요. 이게 처음에 다양하게 하는 게 맞는지 몇 개를 하는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고민하다가 제가 생각난 거는 최근에 인터넷 은행이 이제 허용이 되잖아요. 그거하고 연결하면은 카카오톡하고 KT 쪽이 지금 확정이 됐기 때문에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거기랑 협약을 맺어서 그 라인을 가지고 먼저 주도적으로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향후에 실천을 이거 할 때 그런 걸 한번 고민해 보시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해봤어요. 예,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 문제를 경기도가 선도하기 위해서 먼저 치고 나간 겁니다. 원래는 예전에
신용카드 다양한 말씀드리면 예전에 신용카드가 삼성카드라든지 다양하게 있잖아요. 지금 지방세에서 삼성카드는 한 7개 카드사들을 활용해서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핀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페이 등 삼성페이, 애플페이 등 다양하게 있는데요. 저희들은 이 모든 것을 활용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택해 주시면 꼭 추진하겠습니다. 네, 좀 걱정되는 점이 있는데요. 이게 성공하려면 우선 쉬워야 돼요. 노인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예. 그 다음에 의심이 가지 않도록 혹시 정보가 돈을 바로 내면 안심을 하는데 예. 노인분들은 그냥 이걸로 하면 그 개인정보가 새서 나한테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거든요. 예.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특히 이 고지서를 받는 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고령자가 훨씬 많습니다. 재산을 소유한 분들이 이제 보통 지방세로 보면은 예. 이 고지서를 받는데 그거는 다 50대, 60대이지 20대, 30대 컴퓨터에 능한 사람들은 재산세 안 내요. 예. 받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50대, 60대 분들이거든요. 예. 근데 그분들을 타겟으로 해서 이걸 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려운데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그런 방법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는지.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 문제는 보이지 않는 부분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은 우리가 데이터를 전송하고 또 카톡이라든지 다양한 매체에서 납세자에게 전달해 줄 때의 문제점인데요. 그 부분은 보이지 않지만 이미 암호화를 통해서 정부에서 승인할 때 이미 해결이 된 상황이고요. 현재 카드사라든지 모든 기관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르신들께서 사용하실 때 보이는 부분, 그러니까 요새 스팸 많이 오잖아요, 그죠? 근데 카톡 같은 경우는 하나의 단일된 기관, 그러니까 경기도청, 수원시청이면 수원시청에서 보내줄 때 단 하나의 아이디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축적된다면 특히 어르신들 납부하신 다음에 감사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경기도청에서 보내드리면 그것이 우리 카톡 할 때 다른 사람이 끼어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신뢰성 있는 매체가 카톡이라 생각해서 이 부분을 도입했고요. 나중에 더 안전한 매체가 나온다면, 플랫폼이 나온다면 그것을 또 저희들은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 없으신가요? 네, 더 이상 없으시면 질의응답 마무리하겠습니다. 스마트 고지서 팀에게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5번째 발표 투표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수를 눌러주세요. 네, 지금부터 5초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네, 투표를 종료합니다. 네, 지금까지 5번째 팀까지 만나봤습니다. 스마트 고지서 팀은 고지서 스마트폰 연계로 도민과 소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스마트 고지서 팀은 몇 점을 받게 될까요? 네, 점수가 궁금한데요. 네,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앞에 4팀의 점수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네, 집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점수 확인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다 같이 Q라고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확인 Q! 네. 아주 높은 점수를 받으셨습니다. 현재까지 2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총 5개 팀의 발표를 들어봤습니다. 네, 방금 발표한 스마트 고지서 팀이 90점으로 1위를 획득하셨습니다. 지금부터 15분간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지금이 한 30분이 됐는데요. 45분까지 휴식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히 도민평가단께서는 15분 시간이 넘어가게 되면 발표가 시작되고 집계를 직접 해주셔야 되니까요. 15분 안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휴식 시간 동안 간단하게 드실 수 있도록 김밥을 준비했습니다. 행사장 입구에서 배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